인터넷 찾아봐. 야, 이거 너무 다야.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은 네. 꼬마 빌딩, 흔히 말하면 5층 미만의 건물을 짓는데 순서를 알고 싶은데 이게 건축 순서인지 시공 순서인지 솔직히 잘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 신고나 시공 순서나 건축 시공 순서나 솔직히 다 같은 말이야. 그래, 지금 답변이 된 거야?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였니? 네. 건축 시공 순서는 그 꼬마 빌딩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네. 꼬마 빌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4층이나 5층 정도의 건물에 대해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꼬마 빌딩 또 뭐 옆으로 뭐 옆면적이 해가지고 뭐 4층인데 뭐 엄청 큰 건물일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은 1층의 상가, 뭐 2층, 3층, 4층, 5층 이런 거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나 아니면은 1층, 2층, 3층 이제 뭐 상가 이렇게 빼가지고 나중에 뭐 주인 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층, 4층, 5층을 이제 그 주택이나 원룸 같은 걸 하는 경우를 꼬마 빌딩이라고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택지지구 같은 데 보면은 꼬마 빌딩이 굉장히 많거든. 택지지구로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그건 알고 있지. 택지라는 단어 모르겠어요. 아, 예를 들어 뭐 판교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오산 세교 뭐 이렇게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도시를 다 이렇게 구역별로 섹터별로 나누잖아. 네. 그럼 블록별로 나눈다는데 그 블록별로 보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은 5층 미만 건물로 해가지고 1층에 음식점들 막 많고 뭐 2층, 3층, 4층에는 뭐 주택 같은 거 많은 거 많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본 적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런 것들을 다 꼬마 빌딩이라고 좀 보면은 더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거든.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 해가지고 그 금액 같은 실질적으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해. 건축 순서를 좀 배워보고 건축 싶어요. 순서? 시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설계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시공이요. 시공? 그치. 저번에는 뭐 세금 같은 거 한번 했었고, 토지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했었지. 근데 시공 과정도 똑같이 일단 큰 틀에서 내가 먼저 얘기를 좀 해줄게. 그리고 큰 공사 말고 이제 작은 뭐 4층, 5층 뭐 요 정도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시공 방법을 말해줄 건데, 보편적으로 근데 모든 건물은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순서를 거의 따라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일단 토지 찾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 토지 찾기를 먼저 하고 토지를 찾았으면 그거에서 토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을 하게 돼. 그러면은 이제 토지하고 투자 분석을 해서 실제 대출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내 목적 사업에 맞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계약을 하고 계약할 때 내가 옛날에 한번 팁 한번 줬잖아. 계약할 때 항상 측량해서 경계 측량을 해라. 내가 한번 저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설계랑 건축설계 업체를 찾아서 이제 그걸 의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진 다음에 준공을 하고 준공 후에 이제 임대 혹은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 네. 그래서 네. 이게 큰 틀이고 이거에 대해서 시공,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순서를 네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네. 그러면 시공은 첫째는 일단 철거공사, 혹시 뭐 기존에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철거공사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하게 돼. 그 다음에 터파기 공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골조공사를 하게 되고 골조공사 다음에 이제 외부 마감 공사를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순서라고 보면 돼. 철거, 터파기, 기초공사, 골조공사, 외부 마감 이렇게 하면은 쭉쭉쭉쭉 해서 이제 준공까지 가게 되겠지. 네. 그 순서야.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그 순서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 찾아봐. 네?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갑자기 말문이 막혀가지고 야 세부적으로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대표님 철거 공사부터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철거 공사부터 세부적으로? 네. 철거 공사부터
인터넷 찾아봐. 야, 이거 너무 다야. 그래, 철거공사부터 내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철거공사는 함부로 철거를 하면 안 돼. 일단. 네. 철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건물을 막 부실 수는 없어. 불법이 되는 상황이거든. 이 철거도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신고하는 옛날 건물이라 해서 이게 뭐 성면이 나오면 성면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신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아. 기존에 가스 같은 것도 점검 말소해야 되지, 정화조도 해체하고, 뭐 멸시 신고해야 되지, 기존 건물 또 철거 신고도 해야 되고, 폐기물 신고도 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철거 공사에서 안내편 부착도 해야 되고, 이걸 통틀어서 철거 공사라고 해. 철거공사는 일단 그 관공서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공사에 대한 뭐 안내판도 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설 작업해야 되고, 정기, 말소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뭐 폐기물 나오면 폐기물 신고도 해야 되고, 정화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정화조 멸시 신고라든지 해체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철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외주를 맡기거나 아니면 시공사 선정할 때 그것까지 한 번에 견적에 포함해가지고 견적 철거 공사를 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철거 공사 다음에 터파기 공사하는 게 있어. 내가 아까 그 토지 분석한 다음에 토지 계약을 할 때 경계 측량을 꼭 하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제 터파기 할 때 경계 측량을 신청을 돼 있으면은 이제 그 지하 동결선이라는 게 있거든. 땅에 어는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땅을 파. 그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건물을 4층이나 5층까지 올릴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해력 시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터파기 공사라고 해가지고 치면은 뭐 사신 예시 같은 거 좀 많이 나올 거야. 네. 그렇게 돼. 그럼 철거공사 터파기까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기초공사. 기초공사 있지. 기초공사 하면은 터파기 다음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터파기하고 기초공사는 좀 제일 좀 튼튼하게 해야 되고 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야. 기초공사는 버림 콘크리트를 설치를 하고 매트 기초 거푸집을 설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매트 기초 이제 거푸집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초 배근, 철근 이런 것들 하거든. 철근 배근 설치를 이제 끝맞게 하게 돼. 기초 철근 배근을 하게 돼. 그 다음에 배관 작업, 이제 전기나 통신이나 수도 같은 거를 미리 기초공사할 때 깔아놓는단 말이야. 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방수토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물 기초할 때 뭐 턱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씩 공사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 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건 팁으로 좀 방수턱 같은 거 공사 좀 꼭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기초 철근도 깔고, 뭐 방수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배관 작업도 다 했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펌프카라 그러는데 뭐 펌프카라든지 뭐 이런 거 장비를 부려가지고 이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양생이 되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까지 하면은 기초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돼. 네. 그러면 이제 기초 공사까지 여기까지 완료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제 기초가 완료되어 있으면 이제 건물 기둥을 올리고 이제 이제 내부 벽 공사를 해야 되겠지. 네. 그걸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건 골조 공사라고 하는데 골조 공사할 때 순서가 뭐 세부하게 말을 해주면은 일단 기초 공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먹줄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벽체를 어떻게 쓸지 뭐 이런 거 막 다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올리거든. 그 다음에 외부 벽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철근하고 배근해가지고 벽체에다가 철근하고 막 배근해서 이렇게 또 모양을 틀을 잡는단 말이야. 네.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참 그 1층은 상관없는데 2층 이상부터는 그 비계 설치라는 게 하는 것도 있어. 거의 아마 뭐 길 가다가 많이 봤을 거야. 그러면 이제 비계 설치도 해가지고 이제 그 층수 2층 이상은 비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벽체 설비라든지 전기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벽체 내부 마감으로 유로폼이라든지 뭐 이런 또 그 기준이 있거든. 그런 네.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슬래브, 그 다음에 보호 바닥에 또 철근 배근 또 깔아서 또 콘크리트 타설하고, 설비하고 전기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발이 설치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 설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골조 공사를 하게 되지. 그러면은 실제로 터파기를 했잖아. 그 네. 건물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벽체 올라가고, 이제 건물 골격은 다 완료가 되는 거야. 골격 공사까지.
그러면 골격공사를 했으면 이제 외부 마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외부는 뭐 징크 판넬, 세라믹,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워낙 많네. 글라스홀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 시공하시는 분하고 이 삼자대면 해가지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내가 짓고자 하는 그 건물의 컨셉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처음에 토지 분석이나 아니면 투자 분석을 했을 때의 그 투자금 대비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일단 뭐 외부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징크 판넬이라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공사를 하는 거면은 그거 외부 마감 설치, 그 다음에 창호도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창호 설치, 그 다음에 지붕하고 계단 이쪽이나 그런 곳은 이제 특수적으로 이제 구형 마감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 필요하면은 보일러 설치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타일하고 뭐 바닥재도 골라가지고 바닥재도 하고, 타일 시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장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장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외벽 공사가 얼추 다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건물에 대한 외부의 마당 있잖아, 마당. 네. 마당 공사를 하게 돼. 마당 콘크리트 치고, 뭐 잔디를 하거나, 뭐 유형 축구라든지 스틸 그레이팅이라든지 이제 주변의 우호수를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그 배수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배수 공사가 다 완료되면은 이제 준공 검사를 맡아서 준공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전체적인 그 건물 시공 순서라고 보면 되지. 네. 그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또 많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정도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좀 알아서 항상 그 공사할 때 좀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런 거 좀 챙겨서 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있으면 대표님께 여쭤보고요.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설계를 하거나 어떠한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시공을 나한테 물어봐도 그 순간에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니, 그 건축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토목 설계 사무실 아니면 그 시공사 대표님하고 이게 상의해가지고 협의하는 게 가장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거는 굳이,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가쪽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어. 건축 설계 사무실이 훨씬 더 건축사님께서 이렇게 그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건축사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좋아.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순서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단어 명칭 이런 거를 조금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단어하고 명칭 같은 경우 아까도 내가 막 먹줄이라든지 뭐 버림 기초라든지 뭐 매트 기초, 거푸집, 뭐 비계 설치 이런 거는 뭐 동바리 설치 뭐 이런 거 흔히들 얘기하는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이거 은어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또 너무 방대한 양이기도 하니까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 항상 그런 거 좀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기본적으로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는 게 좋지.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시공 순서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인 건물 시공 순서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또 뭐 자료 같은 거 찾아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암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건물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시공업자별로 그 순서하는 것도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시공사랑 또 충분한 상의하고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항상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네. 그럼 대표님 철거부터 시작해서 외부 마감 공사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만약에 철거가 안 들어가 있고 터파기나 기초공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면은 대략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철거까지 포함되면은 한 2주 정도 더 잡으면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사는 특별하게 막 큰 공사 아니면은 이제 1층에서 1층 정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빠르면 그 정도면 끝나고, 만약 5층 미만까지 간다, 4층, 5층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거,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건도 또 훨씬 더 많아. 이 기간 정하고 비용 정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틀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강원도는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뭐 남쪽, 하긴 요즘은 남쪽에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우기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온도 편차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시공사랑 처음부터 할 때 투자 분석이나 토지 분석을 할 때, 네. 그런 시기, 뭐 예상 기간 같은 거는 그때 다 벌써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되지. 대략적으로 기간은 그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또 궁금한 거 있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네. 자, 내가 대략적으로 그거 지금 찾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고, 더 이상 이제 궁금한 거 없으면은 또 업무하는 걸로 넘어가자. 또 이제 업무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